자, 다음은 배설 파트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설 파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배설은 흔히 인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사람의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바로 나오는 얘네를, 그쵸? 한 글자로 응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케이스가 있죠. 걔네를 바로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우주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하나는 배출이 되는 거고, 그렇죠? 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물질로 만들어져서 재합성돼서 나가는 경우를 배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설의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세포가 영양소를 뭐해? 이렇게 분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영양소에는 총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탄수화물, 또 하나는 단백질,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이라고 이제 중등 과정에선 배우고 고등 과정에선 지질이라고 얘기하는데, 탄수화물의 구성 요소는 CHON이 되는 거고, 단백질의 구성 요소는 탄수화물은 CHO가 되는 거고, 단백질은 CHON이 되며, 지방은 탄수화물과 똑같이 뭐가 될까요? CHO가 되겠죠. 그러면 우린 얘네를 가지고 CH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C하고 O를 더했을 때 뭐가 되고? CO2가 되는 거고, H하고 O가 더해졌을 때 H2, 그리고 N과 H가 더해졌을 때 뭐가 되죠? 그렇죠, NH3가 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C하고 H를 더했을 때 CH4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자, 얘는 땀이나 기타 오줌으로 나갈 수 있고요. 얘는 숨 쉬어서 나갈 수 있고, 얘는 그렇죠, 방귀로 나갈 수 있고, 여기는 오줌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 해당 단원의 배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누구? NH3, 암모니아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암모니아는 체내에 뭐가 많죠? 그렇죠, 체내에 존재할 때 독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독성이 없는 누구로 바꿀 수 있다? 요소로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배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세포에서 영양소를 뭐 하는데 분해해서 노폐물을 내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대표적인 예 CO2, H2, 그리고 또다시 누가 있을 수 있다? 암모니아가 메인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해당 모식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다시 해당 모식도가 되게 중요한데, 영양소에 방금 이야기했던 탄수화물과 지방이 있어요. 뭐로 구성되어 있죠? CHO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CHO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CO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더하면 H2가 된다 해서 이 친구들은 숨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자, 단백질의 메인 포인트 봅시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수 있죠, NH3. 그래서 이 친구는 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에서 뭐로 바뀌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요소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오줌으로 나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그치? 자, 탄수화물하고 지방의 경우엔 자, 이렇게 존재하고, 노폐물은 누구? 물과 이산화탄소. 자, 반면에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애가 누구였다? 그렇죠, 암모니아였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배설의 의미, 첫 번째 노폐물 제거.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갑니다. 자, 되게 중요한 내용, 첫 번째,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는 거지. 즉, 오줌이 내 몸 밖으로 나간다는 건 체액의 뭘 조절할 수 있어? 농도를 조절할 수 있죠. 얘를 유식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삼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체액의 농도를 조절한다. 삼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흔히 인체에서 거의 대부분 항상 일정한 성질을 유지한다. 자, 읽어보세요. 항상성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예 체온도 있고, 두 번째,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 혈압.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뭐 삼투, 뭐 이런 애들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항상성 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노폐물 배설에서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가 있는데, 메인은 누구였다? 간에서 독성이 약한 누구로 바꿔서, 요소로 바꿔서 뭐로 나갈 수 있다? 오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메인이 된다. 자, 다음 오줌으로 나가는 다시 배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심장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얘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동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리 누구 중심이다? 동맥은 그치, 심장 중심이다. 심장 중심이야. 그래서 콩팥 동맥, 심장에서 나온 거고, 콩팥을 거쳐서 밖으로 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 정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서 겉질 가서 속질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다. 다시 동맥 겉질 가서 속질 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얘가 콩팥 동맥입니다. 그럼 콩팥 동맥 들어와서 자, 과정 총 몇 가지를 거친다? 세 가지를 거치겠죠. 첫 번째 사구체, 두 번째 부모주머니, 그리고 세뇨관. 메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윗단에서 되게 중요했던 건 NH3 누구? 암모니아를 어디에서? 간에서 독성이 없는 뭐로 바꾼다? 요소로 바꾼다. 자, 그래서 메인은 네프론이 되는데 사구체 봉원주머니 세뇨관이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콩팥 동맥을 통해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콩팥 동맥을 통해서 콩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요소를 포함한 노폐물이 걸러진 후에 다시 얼로 나간다. 콩팥 정맥으로 간다. 그러니까 신장으로 들어가는 건 콩팥 동맥에서 얼로 간다. 콩팥 정맥으로 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콩팥 정맥에 흐르는 노폐물의 농도는 당연히 뭐죠? 네, 낮아지겠죠. 왜? 이쪽의 농도가 노폐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면 일로 가면 이제 노폐물의 농도가 뭐죠? 낮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 그렇죠. 여과가 일어났다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해서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이제 보면은 하나 콩팥 동맥 또 하나 콩팥 정맥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노폐물이 포함되어 있는 애고 얘는 노폐물이 걸러진 거죠. 그러니까 콩팥 정맥에서는 농도가 뭐해진다?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콩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콩팥 겉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콩팥 겉질에는 사구체와 봉원주머니를 포함하다. 다시 사구체하고 봉원주머니가 있다. 이후에 다시 배우겠지만 자 이렇게 되겠죠. 혈액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콩팥 동맥이 되시겠죠. 그렇죠? 콩팥 동맥이 되는 거고 여기 콩팥 정맥이 되는데 중요한 건 자,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막 구처럼 모여있는 애를 사구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 친구 있죠.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보먼주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리합시다. 자,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렇게 여과가 일어나고 두 번째, 자, 여기 이제 오줌으로 나가는 곳인데 오줌으로 나가기 이 직전 상황을 바로 세뇨관이라고 하는데 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흡수되기도 하고 혹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되기도 한다. 방금 이야기했던 첫 번째 여과,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다시 흡수되는 재흡수라는 애가 있었죠. 세 번째 뭐가 있죠? 밖으로 내보내는 분비가 존재한다. 이 세 가지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과정 중에 첫 번째 콩팥 겉질은 사구체와 봉원주머니에서 일어나요. 다시 어디? 여기 있는 사구체와 이쪽에 있는 어디? 봉원주머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두 번째 속질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누가 포함된다? 세뇨관이 포함되어 있다. 속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쪽이 바로 뭐가 되고 겉질이 되는 거고 이쪽이 속질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콩팥 깔때기인데 얘는 쉽게 말해서 빈 공간이니까 결국 오줌을 저장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나머지는 이제 각각 오줌의 흐름에 따라서 확인하면 되는데 다시 나오겠죠. 네프로는 총 몇 가지를 그렇죠. 사구체, 봉원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이야기한다.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모여있는 곳인데 당연히 여기는 압력이 높겠죠. 왜냐하면 콩팥 어디에서? 동맥에서 콩팥 동맥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관에 뭐가 그치 두께 자체가 되게 얇아지죠. 그러면 요 부분에 뭐가 가야죠?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게 많은 양의 혈액이 이동을 하다가 좁은 공간을 만났어.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진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봉원주머니는 사구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된 거고 마지막 세뇨관은 결국은 오줌이 나가는 이 통로라고 보이겠죠. 그런데 누구가 인접해 있다? 모세혈관에 인접해 있다라는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네프로는 사구체 봉원주머니 세뇨관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방금 윗단에서 그렸던 이제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기억하셔야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콩팥 동맥, 콩팥 정맥인 거고 얘가 바로 혈액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막 모여있는 얘네를 뭐라고 해야 한다? 그렇죠. 사구체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감싸고 있는 게 봉원주머니인데 사구체에서 봉원주머니로 무엇이 일어난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 여과가 일어난다. 중요하겠죠. 여과는 압력이 높아요. 그래서 뭐에 의해서? 혈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팁 하나 드릴게요. 자 물을 기억하세요. 플러스 요소. 얘네가 여과되는 물질입니다. 즉 사이즈가 작아요. 뭐냐면 세포의 혈관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얇은데 그 사이에 각각의 구멍이 있다고. 그런데 어떤 알갱이 사이즈는 매우 크고 어떤 애들은 되게 조그만한 애들이 있겠지. 그럼 사이즈가 큰 애들은 여과가 안 되고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여과가 되겠죠. 즉 이렇게 사이즈가 뭐한 애들? 큰 애들은 몇 단지라고? 그렇지 9단지라고 가르쳤습니다. 1번 혈구, 두 번째 단백질, 세 번째 지방 혹은 지질을 기억하세요.
즉 단백질과 혈균의 크기가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여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다시 사구체에서 분모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는데 혈압에 의해서 여과가 일어나고 사이즈가 작은 뭐 포화물 플러스 요소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요소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고 이를 내보내려다 보니까 사이즈가 작은 포도당과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가 그치 여과가 돼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포도당과 아미노산이죠. 그쵸? 왜냐하면 포도당 아미노산은 쉽게 말하면 돈에 해당돼. 생명체에겐 돈에 해당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워야겠지. 그래서 뭐가 일어나? 재흡수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내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100% 재흡수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체내의 삼투나 혹은 농도 때문에 물은 필요에 따라서 다시 재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재흡수 과정이 어디였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오줌이 나가는 길이죠. 세뇨관인데 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고 자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요소나 크레아틴 같은 노폐물들이 다시 이렇게 밖으로 분비가 된다. 그래서 과정 첫 번째 여과, 두 번째 재흡수, 세 번째 분비가 일어난다. 이해되시죠? 자 혈장 여과액 오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흐름은 결국 여기는 혈액 피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노폐물이니까 오줌에 해당되겠죠. 즉 여과되는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단백질이 몇 개가 돼버렸지? 0개가 돼버렸죠. 아 얘는 통과됐어 못했어? 못했죠. 그럼 단백질이 통과 못했다는 건 뭐야? 여기 있죠. 그쵸? 단백질과 혈구가 여과되지 못한다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여과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두 번째 포도당이나 그쵸? 포도당 혹은 아미노산도 뭐 포함되겠죠? 자 오줌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지. 얘네는 포도당이 다시 뭐 했어? 그렇지. 재흡수됐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자 요소의 농도가 일정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또 증가해버렸지. 그럼 여기서는 뭔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지. 내 몸에 필요하지 않은 노폐물 자체가 밖으로 분비가 된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요소는 이렇게 된다. 즉 단백질과 혈구는 같은 케이스죠. 왜? 사이즈가 크다. 몇 단지라고 얘기했어? 9단지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걔네들은 여과가 되지 않는 애들인 거고 그쵸? 자 포도당은 다시 재흡수했고 그리고 요소는 뭐 된 거야? 분비된 거다. 다시 정리. 단백질과 혈구는 뭐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과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알면 되고 포도당이나 누구의 경우에 그렇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의 경우에 돈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꼭 다시 재흡수된다. 자 마지막 요소는 내 몸에 필요 없는 애들이 들어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밖으로 내보내야겠죠. 뭔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 분비가 일어났다. 어이구 아래 적혀있네. 되셨죠? 그래서 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여과의 원리죠. 자, 혈관이 컸다가 혈관이 작아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혈압에 의해서 여과가 일어난다. 자, 콩팥 동맥에서 어디로 간다고 했어? 정맥으로 가는데 자, 사구체 보먼주머니. 자, 여기가 뭐야? 여과가 되는 거고 보먼주머니에서 세뇨관으로 가서 세뇨관하고 어디? 그치? 모세혈관하고 제흡수 분비 일어나서 결국 콩팥 깔때기 오줌 모으는 곳으로 갔다가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돌아와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가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뭐죠? 숨 쉬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영양소를 누구로 분해? 산소로 분해해서 뭘 만드는 과정?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거두절미하면 결국 세포호흡은 뭘 만드는 과정이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산소로 포도당을 분해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메인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즉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만든다. 고로 자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체온 유지하거나 그치? 생장 혹은 기타 등의 활동을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이 모식도 100%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는 시험 범위와 무관하게 앞단원부터 이러한 흐름을 배웠죠. 즉 소화계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고 순환계는 산소와 영양소를 어디로 운반해? 그렇지. 조직세포로 운반하고 얘네들을 다 사용하면 뭐가 나오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걔네를 그치 이렇게 운반하는 과정인 거고 마지막 호흡은 숨 쉬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그치?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데 메인은 뭐라고 얘기했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배설은 배출과 다르게 누구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치? 내 몸에 있는 오줌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음식물이 내 몸에 들어왔어요. 그럼 소화를 시키겠죠. 그렇죠? 그럼 소화를 한다는 건 사이즈가 뭐해졌어? 이렇게 작아졌다는 거다. 알갱이 크기가 되게 작아진 거야. 그럼 걔네를 피를 통해서 순환을 시키겠지.
피를 통해 순환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 가지고 있는 포도당을 어디 호흡기로 보내면 당연히 뭘 만들까? 에너지를 만들겠죠. 그렇죠.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이때 누가 사용돼? 산소가 사용되고 이산화탄소가 그렇죠. 나간다. 다시 호흡은 산소 들어가서 이산화탄소 나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누구? NH3라는 애가 있는데 이 NH3는 오줌으로 나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 다시 정리합니다. 음식물 들어와서 소화하게 되는 거고 소화기를 거쳐서 피를 통해서 순환을 한 다음에 걔네가 호흡기에 가면은 ATP 만들어서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 두 번째 만들어진 누구? 암모니아는 오줌으로 배출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 자 상황을 봤더니 자 여기 띡띡 단백질을 보였다. CHON이죠. 그럼 누가 만들어진다고? NH3가 만들어지니까 요소가 만들어졌겠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암모니아가 되고 간에서 뭐로 바꾼다? 요소로 바꾼다. 얘가 메인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A 과정은 뭘까요? 콩팥 동맥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얘는 정맥이 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피는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자 썰어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콩팥 겉질 되고 여기 콩팥 속질이 됩니다. 다시 콩팥 겉질의 경우에는 누가 있다? 사구체와 보문주머니가 존재하는 거고 맞죠? 그리고 안쪽 콩팥의 속질의 경우에는 세뇨관과 누구? 이렇게 감싸 있는 뭐 모세혈관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구체 보문주머니에서 뭐가 일어나고 여과가 일어나고 세뇨관과 모세혈관에서 뭐가 일어나죠? 그렇죠. 다시 흡수는 하는 재흡수와 밖으로 내보내는 분비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설의 경우에 가장 의미 있는 건 뭘까? 자, 영양소 분해해서 에너지 만드는 과정이 뭐라고 그랬지? 얘는 호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게 부수는 과정은 뭐가 돼? 얘는 소화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설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물질을 다시 내 몸 밖으로, 즉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현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뭐 같은 내용이죠. 동맥, 정맥 이렇게 끊을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여가 일어나고 그렇죠. 여기서 재흡수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분비가 일어나서 오줌으로 나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여가, 재흡수, 분비. 그런데 여가가 되지 않는 애 누구였지? 구단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가가 안 된다. 자, 뭐 그런 내용들. 자, 누구 때문에? 문제를 안 봤죠? 그러면 아마 압력이겠죠. 그리고 뭐 다 같은 내용들이라는 거. 자, 18번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영양소가 내 몸에서 이제 뭐가 돼? 소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몸에 순환돼서 이쪽으로 뭐가 될까? 호흡이 되겠죠. 얘는 순환계, 얘는 뭐가 될까? 영양소를 소화하는 소화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배설기가 된다. 유기적인 통합적인 작용을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죠? 얘가 메인이죠.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간에서 벌어진다. 아, 그렇죠. 6번 되게 중요하겠네요. 자, 6번 딱 봤더니만 혈장이 뭐죠? 혈장. 혈액이 이렇게 있는데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 하단에 무거운 애들이 모여요. 걔를 뭐라고? 혈구라고 얘기했고 윗단에는 가벼운 물질들이 모이죠. 국물이 뭐야? 혈장이 모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오줌에 여기 없다가 갑자기 막 생겼네. 그치? 이게 누굴까? 그쵸? 요소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래서 농축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맞아요? 자, 그리고 여과가 일어나지 않은 건 몇 단지? 9단지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뭐 해당 내용 100ml당 몇 그램 이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물, 단백질, 포도당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 그러면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애 누구? 요소. 그리고 뭐하고 뭐는? 단백질이나 누구는? 그렇죠. 단백질은 여과가 아예 일어나지 않겠지. 맞아? 포도당은 다시 흡수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도 단백질에는 포도당이 될 확률이 높은 거고 전체 비중상 가장 많은 게 누구야 돼? 물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아마도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됐고요. 자, 얘는 세포 호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쵸? 포도당을 산소로 분해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얻고 ATP를 만든다. 되셨죠? 뭐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얘네 같이 묶어줘야 되죠. 그쵸? 그럼 얘는 누구 나와? 이산화탄소 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디귿은 뭘까요? 아마도 NH3가 될 수 있죠. 계속 같은 그림 나오죠. 여가, 재흡수, 분비. 여과가 되는 거 뭐였어? 포화물 플러스 요소라고 얘기했고요. 밖으로 분비되는 건 요소가 되는 거고 재흡수하는 건 포도당과 아미노산이었다. 즉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시험에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고 해당 다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